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정말 오늘의 썸네일과 같습니다. 일본식 저 PBR 증시 부양, 거꾸로 가는 탁상 K 증시. 진짜 이 정책을 누가 만드는지. 예전에도 11월에 공매도 금지도 일요일 저녁에 냈잖아요. 사실 이거를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쓰면 외국인이 조금 더 뿔이 덜 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월요일날 그냥 쭉 올렸다 결국에 외국인이 뿔난 수급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뭐 금투세 폐지라던가 등등등등 이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뭐 요거는 개인의 민심 달래기고 또 총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요런 거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과 또 별개로 이번에 일본식으로 대입해서 일본이 요즘 증시 잘 나가니까 야 일본이 왜 잘 나가냐 그랬더니 저 PBR 관련주 야, 얘네한테 뭐 보고서도 받고 뭐 배당 정책 이런 것도 강요를 하고 이런 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일본 증시가 잘 가는 거는 ETF 가지고 아베 시절부터 이어진 증시를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매입을 해주잖아요. 국가 매입.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연준의 요즘 큐티가 되게 화두가 돼 있는데 뭐 테이퍼링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채권을 사준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돈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지면 국가에서 더 사줘 이러면서 하는 건데, 요런 건 아직 우리나라에 좀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 PBR 증시 부양 요런 걸 좀 압박해서 지금 증권사에서 너도 나도 뭐 금요석이라든지 요즘에 또 증권 주식 그리고 뭐 금융주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지주사 당연히 저 PBR이겠지 연결 재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일본이랑은 좀 다른 게, 일본은요 굉장히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국민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도 최근에나 조금 쓰는 거지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현금분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렇게 투명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명한 안전 자산에 속하는 일본 증시와 또 금융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들의 증시 유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시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65%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더 밀접해요. 일본보다 더 투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저 PBRC 증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시세 조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탁상에서 누가 자꾸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요거 굳이 따지면은 뭐 배당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가 없다는 게 문제죠. 결국에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를 실시했을 때, 야, 이거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 금지, 이 공매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걸리는 거 많거든요. 무엇보다 해결되지 않는 게 배당 정책. 근데 이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강요해가지고, 이거 미리 배당, 락 맞기 전에, 12월 말 배당락 맞으니까, 그 전에 미리 공시해라. 그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정책까지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에 맞게 MSCI. 절대로 조건이 안 맞는 조건이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증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우까지 포함을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시총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MSCI에 편입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진짜 실효가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면 어떨까. 물론 뭐 금투세 폐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래세도 완화시키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호적이죠. 그런데 진짜로 증시를 부양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얼마 전에도 뭐 우진엔텍 이런 거 상장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잘라가지고 야 이거 안 돼, 그냥 우진으로 들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통합 셀트리온이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강제로 좀 통폐합을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로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투명성을 강요한다던가, 아니면 배당을 좀 더 나오게 한다던가,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를 펼쳐야지 외국인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 LG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 반발 장난 아니었거든요. 요런 거. 그리고 뭐 제일모직이랑 뭐 삼성물산의 합병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승계 작업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계의 상세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것도 얘기 있으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 기속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거 아니면 그냥 건들지를 말아라 그냥. 뭐요 정도입니다. 이런 것 조금 내용이 요즘에 화두가 돼가지고 시장의 수급이 꺾여서 코스닥은 어제부터 힘을 못 쓰고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오늘 코스피 마저도 눌렸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거 한번 내용 준비해 봤고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뭐 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뭐 개인들을 위한 정책만으로는 증시 부양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증시가 쿵쿵 하니까 지금 헝다 라이브락 당장 피한다지만 부양책 해가지고 600조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부양하려고 하는데 씨알도 안 맥히고 있죠 지금. 그래서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로 공매도를 틀어막는다는데 직접적으로 틀어막지는 못하니까 대차 잔고, 요거 이제 주식 대여를 금지시켰어요. 주식 대여를 못하면은 공매도 못 치겠죠. 그냥 주식 대여 없이 공매도 치면 그거는 무차익 공매도라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조금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힘이 메가리가 여간 없다는 거,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제가 장중 VIP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또 HLB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고점은 애초에 시총 9조로 조금 설정을 했었고요.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7만원 기준으로 9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버슈팅까지 74,000원에서 애초에 78,000원. 요 사이를 일단 목표까지 잡았습니다. 요 구간 정도 가면 1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차익을 한 다음에 눌린 다음에 다시 잡으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했고, 이쯤 오면은 보내줘도 되지.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 같은 거 일요일 라이브에도 많이 남겨드렸었고, 계산도 한번 해봤었는데, 어제 약간 풍문 같은 게 돌아가지고 HB 굿즈가 상한가까지 갔다 팍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어차피 HB 굿즈 좋은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어차피 좋은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서 상한가가?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붙이는 거라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바이오 자체도 예전에 윗꼬리 HB가 딱 이렇게 쭉 올린 거잖아요. 재료가 없이 올라가는 게 진짜 강하게 올라가고 진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오늘도 어쨌든 어제 눌리고 오늘 다시 말아 당긴 거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막 엄청 미친 듯이 간다?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랑은 좀 다른 흐름이, 어제는 HLB 그룹주가 다 올라갔으면 오늘은 HLB와 그리고 HLB 생명과학 위주로 올랐습니다. 뭐라? 어디서 들어봤는데? 왜 HLB 생명과학 위주로 올랐을까요?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 잡아드렸고 지난주 라이브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냐?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판권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제외다. 중국의 판권 누가 갖고 있죠? HLB 제약이 아니라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수익은 항서제약이 가져간다. 그럼 한국 하면 이제 물음표가 나와야죠. 한국은 누가 갖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강한 거고 우리 베타제는 HLB 생명과학을 별도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 논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원래 HLB 제약이 리보세라닙 생산해가지고 메리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리보세라닙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미국을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실사 통과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HLB 생명과학은 한국 포함 유럽 일부 판권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간접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HLB 생명과학이 가장 강하게 갔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재밌게 잘 차익하고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HLB도 어제 7만원에 잘 던졌거든요. 저는요. 그래도 좀 재밌게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는 미증시의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테슬라 이렇게 나왔고 어제 밤에 테슬라가 4%대 급등했는데 거기서는 돈 나무는 하죠. 아크 인베스트 많이 돈도 까먹었어요. 성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수익을 내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또 그만큼 작살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지만 신고가를 만들기 때문에 돈 나무 누나도 실적을 상당히 좀 잘 내고 있고 성과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270불 요때 돈 남은 누나가 막 엄청 팔아치켰거든요. 왜냐면 테슬라 비중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아마 포트폴리오에 14%까지 채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 채웠다가 지금 평가 금액이 올라가니까 팔았다가 지금 또 이제 테슬라 주가 내려오니까 한 평가액이 뭐 10%나 아니면은 보유 비중 중에 8%이 정도 내려왔겠죠. 요걸 다시 채우는 작업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빅 펀드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테슬라에는 상당히 좀 저가 매수세에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맞출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딱히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특히 오늘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굵직한 애플과 같은 메타와 같은 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FOMC가 시작이 되죠. FOMC에서는 금리 인하의 전망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3월에도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5월에는 하겠지. 요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5월 얼마 안 남았잖아. 이게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은 너무 강경한 발언. 상반기엔 절대 안 해. 이 정도 강한 거 아니면 크게 영향은 없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QT 축소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빠르고 언제부터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잡아드린 게 FOMC를 앞두고 오히려 비관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FOMC 앞두고 무서워 경계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못 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FOMC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갭이 딱 떠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에 따라서 목요일에 반영이 됩니다. 내일 모레죠. 어떤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이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와 그리고 QT 축소 요 논의 때문에 이런 걸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기어이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에서 노랑 시그널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뭐 오늘 내일 정도 쭉 뽑아내면은 노랑 시그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그때는 진짜 현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애탔던 게 코스피가 그래도 한 2530에서 2550 요 정도는 가져야지 여러분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현금 못 만들게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은 글로벌 증시도 꽤나 살얼음판 들어갈 것 같고 무엇보다 유가가 지금 튀고 있어요. 유가가 튀고 있기 때문에 2월에 나올 CPI나 PCE 이런 것 좀 경계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인플레가 지난 겨울에 탁 튀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야 이거 뭐냐 인플레 잡을 때까지 뭐 없다 이래버리니까 시장 팍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또 12월 1월에 잡히고 있는데 인플레가 그러면서 PCE가 2.9%까지 빠졌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2%대에 진입을 했네요. 그런데 2월에 발표하는 CPI는 연준의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에 들까? 이거는 글쎄. 그래서 2월에 CPI가 나왔을 때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래서 2월 우리가 특히 설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아마 거래가 조금 어두워질 거예요.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럼 우리 시장 자체도 거래일이 한 5거래일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다시 또 설 연휴 때문에 먹통 시장이 되는 겁니다. 설 끝나자마자 CPI나 PC 이런 거 나와요. 그래 보니까 설 이후에 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설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설 때 맨날 좋은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공격적으로 못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고 그래서 아마 2월 셋째 주까지 3주차까지 시장이 막 유의미하게 올라간다? 그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1월달 내내 조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얘기 드렸는데 이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월까지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구간을 지나서 우리 시장이 특히나 2차 전지도 1분기 그리고 길게는 2분기까지 상반기에 안 좋은 상황이고 메모리 사이클도 지금 회복세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 들었죠. 23년도에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2분기 언제 메모리 사이클의 반등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받아서 시장 이끌지 모른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회복세가 저점을 지켰다는 그 명목으로 이번 사이클 세게 오고 HBM이나 이런 걸로 시장 빡세게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못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소부장. HBM이나 온디바이스 관료주는 올라갔지만 소부장은 그걸 템포를 못 따라 올랐습니다. 왜? 일단 낸드 가격이 못 따라오고 있고 D램도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요가 올라가야지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회복세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세가 도드라지는 게 아마도 이번 24년 상반기 그러니까 즉 이번 2월 중순까지 이때까지 충분히 흔들고 그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다. 왜? 결국 주식시장은요 실적이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고 싶은 상황이고 요 보릿고개를 여러분이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시장으로 보나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바이오든 업황으로 보나 바이오도 어쨌든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이래저래 리스크는 하나씩 한 주머니씩 차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각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공략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진작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바이오를 지금 중심에 보고 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완결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시즌 1이 끝났다. 죽은 건 아닌데 시즌 2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상태에서 바이오를 위주로 하되 혹시 모르니 2차 전지도 이제 땅굴 속에서 파묻혀 있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까 말까 이런 상황이니 같이 세팅을 해서 일단은 바이오가 미친 듯이 올라가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바이오 사이클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저가에 있는 2차 전지로 공략해 놓으면은 뭐 2차 전지 물려 있더라도 단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심지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까지 시세가 좋아가지고 자 아무튼 하루 건너서 얘기 드리는데 어제도 상당히 코스닥이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건 뭐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정부 정책 이런 것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국내 증시는요 2016년 17년에 반도체 사이클 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2차 전지 이런 것보다는 코스피를 먼저 쫙 땡기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쯤이었거든요. 이때부터 바이오가 코스닥을 미친 듯이 땡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지금 23년도에는 2차 전지 때문에 코스닥이 기형적으로
업황을 몰빵쳐서 2차전지가 팍 땡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HBM이 팍 땡기고 이런 식이었으면 이번에는 개별주 위주로 코스닥은 좀 움직이면서 너무 유의미하게 막 시장 자체를 주도한다기보다 코스피가 일단은 좀 튕겨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 가을에 빠질 때 코스닥보다 확실히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 세팅한 포트폴리오는 좀 잘 버텨줬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그냥 다 박살내는 시장. 그런 식인데 뭐 그렇다고 개별주들도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힘든 게 아닐까. 뭐 갑자기 정부에서 저 PBI 막 이런 거. 근데 개인들이 금융주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나요? 뭐 신한지주, 하나지주, 뭐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이런 거 막 세력이 잡힌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잖아요. 지주사 같은 거, SK, LG 이런 거요. 당연히 지금 개인들은 소외되는 그런 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지수가 올라와도 개인들이 들고 있는 건 안 가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버티고 넘기시면 결국에 우리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아마 맛볼 수 있을 텐데 거기 안에는 분명히 코스피 6선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뽑아드렸는데 이런 코스피 관련주 분명히 포함하면서 같이 코스닥의 주도 업종 사이클 순환매에 있는 세팅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종목수가 조금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저도 보통은 7종목 아니면 뭐 6종목 뭐 많게는 8, 9개 진짜 많을 때 10개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12개에서 14개 정도는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세팅을 해놓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수익 난 거에서 비중이 적은 쪽, 그리고 또 많이 좀 눌려있는 그쪽으로 좋은 종목이니까 물량 맞춰 가면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좀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굉장히 신중하고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여러분 보면은 뭐 LG엔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라요. 저는요 구성할 때 뭐 삼성 뭐 바이오면은 뭐 헬스케어 이렇게 헬스케어 몇 프로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럼 삼성전자 몇 프로 하이닉스 몇 프로가 아니라 얘를 묶어가지고 시총 상위 반도체 해가지고 요거를 뭐 10% 그리고 LG 엔솔이 아니라 LG 엔솔, 삼성 SDI 뭐 이런 거 아니면 삼성 LG 엔솔이랑 LNF가 같은 계열이잖아요. 양지하지만은 셀이랑 조금 분야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뭐 요거 합쳐가지고 뭐 LG 엔솔 10%고 LNF가 5%다. 그럼 뭐 15%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업종과 업황마다 비율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걸 배분을 잘 하는 거죠. 시총 상위별로, 종목별로, 섹터별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 세팅해 놓으면은 크게 이번 시장 너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죽는 시장이 아니에요. 올라가다 쉬는 시장이다. 근데 이게 아프다라고 1월 내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만드시라. 뒤늦게라도 현금 만드신 분들 지금 그래도 좀 살만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HLB가 그래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15% 정도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많게 갖고 있는 25%까지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런 게 다 지금 수익이 거의 한 110%에서 120%요 사이 났으니까 뭐 대충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이 이게 계좌를 올려놨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HLB를 15%에서 아니면 10%만 갖고 있더라도 현금이 지금 계좌에서 한 20%는 잡히는 거죠. 많게는 30%까지.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건 그겁니다. 현금 막 쓰지 마시라. 30%는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사용해도 돼. 하지만 최소한 15에서 20%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 좀 마음 편한 시장 대응 될 수 있다. 언제고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에 무기를 하나 숨겨놓은 겁니다. 다만 30% 40% 이런 거 좀 많다고 생각하고 2530에서 2550 요 정도 오면은 코스닥도 조금 올라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왔을 때 추가로 10% 만들면은 아마 현금 한 30% 많게는 40%까지 만들어지겠죠. 저도 원래는 현금 15%였는데 어제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HLB도 차익하고 또 오늘도 또 차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금이 지금 한 27%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상당히 지금 좀 좋은 상황인데 뭐 잔잔바리로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은 살까 합니다. 또 종합지수랑 연관 없이 그냥 좋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모아갈 생각이다. 뭐 이 정도로 각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1월 26일이거든요. 이때 VIP가 이제 HLB 들고 있는데 요거 목표 타깃을 9조 정도. 아마 한 7만 원 정도다. 그래서 어제 7만 원에서 이거 깨지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에 딱 7만 200원인가 딱 던졌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 잘 땡겨줘가지고 다시 시총 구조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건 오버슈팅에도 한 74,000원에서 78,000원. 요 정도에는 한번 팔아놨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사든지 만약에 도망가? 그러면 그때는 뭐 HLB 생명과학 이런 거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잖아요 이제. HLB 생명과학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현재 올라와 봤자 HLB 생명과학이 현재 15,400원. 이거를 저희 베타지에서 제일 싸게 갖고 있는 분이 1,035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1,280원에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50%밖에 안 올랐잖아요. HLB는 거의 2배 넘게 올랐는데 요런 거는 HLB 생명 같은 거는 눌리면은 HLB 만약에 팔았다.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HLB를 뭐 10%를 하고 싶다. 그럼 HLB를 한 3%, 그리고 생명과학을 뭐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는 이제 뭐 빠지는 쪽에 HLB 혹시 빠지면 이쪽에 수급을 넣어주고. 그래서 5% 그룹주로 매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섞어서 하는 게 좀 현명하겠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현금이 없으면은 HLB 팔아서
현금. 그래서 HA가 빨리 가주길. 이때 조금 4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눌리고 요거 언제 올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한 번만 싸줘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싸줘가지고 현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거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뭐 흐름 별거 없어요. 계속해서 개인은 열심히 털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물이거든요, 코스피. 여기서 열심히 팔고 있고 코스닥은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그래도 가기 힘든데 더 가기 힘들다. 왜? 외국인 기관은 지금 뭐 사야 되죠? 정부에서 노리는 저 PBR 이런 거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수급이 완전 먹혀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테슬라 올랐으면 조금 가줄만 했거든요. 물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공급사에 가격 더 후려쳐서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뭐 LG 엔솔에다가 셀을 100만 원에 가져온 거를 우리 한 80만 원에 갖고 오려고. 그럼 얘네는 이익이 그만큼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갑질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뭐 어제 LNF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돼가지고 눌렸다가 이런 말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테슬라 영향이 더 커요. 결국에는 LNF도 6월 달에는 정기 편입에 들어갑니다. 3월에 조기 편입이 안 되는 거지 6월에 정기 편입 무조건 돼요. 지금 시총이 67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무난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수급 때문에 뭐 죽는다 뭐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꼭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 주가가 빠지는 건요.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데도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에코프로 BM은 대놓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에코프로 BM이 18만 원 정도에 온다? 이건 미친 가격인 겁니다. 무조건 삽니다. 저도 에코프로 BM이 18만 원 오면 나도 산다. 물론 안 올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15% 20% 빠져야 되기 때문에 설마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이 코스닥이 죽는다는 얘긴데 코스닥이 죽으면 저는 그러면은 알파제는 에코프로 BM 사겠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딱 보면은 대학 업종이 강세 보였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오늘 알테오젠이나 메지온 이런 애들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 유추가 되고 화학 올라간 거 보니까 어라? 그러면은 2차전지 섹터가 나쁘지 않았네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반도체가 좀 빠지고 지수 대비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막판에 땡기면서 지수를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하이닉스로 좀 땡긴 정도인데 마지막에 기어이 외국인이 돈네임으로 찍어 누른 정도다. 뭐 요 정도 이상으로 의미 부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선물로 그냥 원 웨이로 빼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어제랑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애초에 올렸다가 눌린 것도 억울했어요. 오늘은 그냥 갭 뜬 다음에 미국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 1%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어요. 200이선 뚫으러. 200이선 뚫으러 도망갈 줄 알았더니 200이선 터치 딱 했습니다. 200이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원웨이로 빼버렸어요. 뭘로? 돈네임으로. 세력형들의 힘으로. 참 억울한 K 증시구나. 참 그렇습니다. 진짜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런 상태고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133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 보면은 이거 약간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유가가 79불까지 갔다가 그래도 77불 그래도 올라 있는 상태라 부담스럽다. 그러나 채권 수익률 이런 게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채권 이런 거 엄청 찍어내면서 좀 부담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위험자산 선호 지표죠. 비트코인이 시세 회복하네요. 그래서 증시는 우호적이다. 근데 K 증시는 우호적이지 않다. K 증시는 대체 왜 안 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합니다. 근데 개인만 나가요. 개인 털이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쫄지 마시라. 1월 초에는 기관들이 이제 드레싱 하느라고 이래저래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끝나니까 기관도 이제 매수해 주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해 주고요. 지금은 분위기 자체를 여러분이 나가는 개인에게 나가. 니네가 매수하면은 시장 누른다. 니네가 팔면 우리가 올려줄게.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 우리 증시 자체가 큰 틀에서는 하단권. 제가 누적주의 가져오잖아요. 하단권에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20년에 한 번은 미친 상승을 아마 코스피에서 뽑아내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 같다.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별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요, 외국인이 선물 사주면 올라가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빠집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선물 매도하면 빠지고. 그죠? 선물을 미친 듯이 매도하니까 시장은 빠지는 그런 구조예요. 선물 특히 1조 넘게 팔면은 이렇게 2%대 급락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순수하게 현물 시장에 기업 가치적으로 눌린다?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의 돈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요일날 준비했던 내용인데 기다리라 그러면 인내야말로 성공한 투자자에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여러분 지금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이 무슨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식이라는 건요.
매수를 한다며 그 다음날 올라가길 바란다? 이건 투기입니다. 주식의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투자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 영상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린이들은 제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지금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역에 중 고수들 이런 분들이 조금 저에게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제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도 공감 좀 하실 텐데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없어져서 아 당장 내일 올랐으면 좋겠다. 내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걸 내가 팔았다가 다시 싸게 트레이딩하고 싶은데 과연 이것이 탐욕일까?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탐욕일까? 여기서 왜냐면 계속 올라가길 바라니까. 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차익을 남기려는 욕구 어느 게 탐욕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건데 결과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더 가면은 트레이딩 하려는 게 욕심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빠졌다 주가가 그래서 트레이딩은 성공했다. 그러면 이건 또 탐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빠졌어. 그래서 트레이딩을 못했어. 그럼 이건 탐욕이 되는 거고요. 내가 트레이딩 하려고 이거 팔았어. 근데 도망가 버려 종목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못 사. 트레이딩 못해. 그럼 이게 탐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어떤 결과든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브 때 짤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요 짤이거든요. 제가 그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난 결코 인생에 후회를 남기잖아. 여러분이 한 판단에 후회가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꼭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투자들은 하나같이 유연하다. 틀렸을 때는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으면요 인정이란 걸 해야 됩니다. 인정.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 근거가 사라졌어. 그럼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럼 이거는 매수 근거가 없어진 거면은 빠르게 처리해서 옮겨 타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내 판단이 틀렸어. 그럼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AB를 들고 있어요. 근데 얘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근데 막 빠져. 이거를 나는 무조건 HAB 사랑해. 이러면서 쥐고 있다? 그랬다가 오늘은 당연히 올려줬지. 근데 얘가 진짜 만약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빠져요. 이거 어떡하지? 내 차익 다 뱉어내고. 틀렸을 때는 인정해야 된다고. 뭐 논리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명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고집을 피우지 마시라. 이거만큼 주식 투자에서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주식 투자의 90%는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현금 몇 프로, 현금 몇 프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지르지 마세요. 노래처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영상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거 보면은 오늘 그나마도 반도체가 오늘 초상집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구조대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 안 올렸으면 오늘 아래꼬리 이런 거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반도체가 오늘 작살이 나다가 그나마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게임주는 정책적으로 이제 대통령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게임 규제 완화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오른 것 같고 이런 거 다 정책발이죠.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 좀 많이 빠졌고 이런 것 좀 억울한 상태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니까 기대감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챗 GPT, 메타버스, 로봇 그리고 AI 헬스케어 이쪽 AI 붙은 건 어제부터 제가 절대 보지 말자 있겠습니다. 바이오에서도 그리고 알테오젠이 와 그래도 오늘 강세 회복을 좀 보여줬고 HB그룹주 상당히 강한데 아랫골이 잘 달아줬네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윗골이 달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잘 버텨준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나 어제랑 좀 다른 거. 어제는 테라피틱스든 파나진이든 이노베이션이든 글로벌이든 다 올랐거든요. 제약이든. 근데 오늘은 딱 갈렸죠. 우선순위가. 아 생명이 지금 제일 메리트가 있구나. 그전에는 테라피틱스가 매력이 있었는데 이런 게 조금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고 있는 거다. 다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그런 시선으로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지금 미쳐서 올라가는 거는 셀트리온에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올라갈수록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바 올라가는 거 좀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HLB 다음 바이오를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린 게 알테오젠 항상 막 엄청 칭찬하면서 알테오젠이 시세의 끝이 날 때까지도 리서치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23만원 여기 갈 때 우리 베타지 분들 여기서 얼마 차익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가이드도 드리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5% 트레이딩 가격 나오네요. 막 이런 것도 잡아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기 드린 게 뭐죠? 바이오의 중심은 HAB다. 지금도 현재는 중심에 HAB가 있습니다. 그런데 HAB 다음을 이제 생각할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 빼야 돼요. 그리고 비만침에 이거 작년에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아닐 것 같습니다. 순서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해먹었고, 그죠? 이쪽에 또 안 해먹은 애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쪽도 뭐 몇몇 종목도 괜찮은 종목 있고, 이쪽은 글쎄요 헬스케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은 게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이런 쪽이랑 그리고 플랫폼 해치란 치료제 요 정도 안에서 좀 골라보면 어떨까. 굉장히 압축이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랑 별개로는 뭐 개별 제약주들도 있긴 합니다.
개별 제약주도 이렇게 있긴 한데 이쪽에서는 잘 골라야 돼요. 예, 잘 골라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지뢰를 맞을 수가 있어요. 왜? 3월에 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이때 바이오에서 보통 10개 종목 정도가 사고가 많이 나요. 적정, 부적정, 한정 이런 거 봤거든요. 예전에 차바이오가 한번 문제 생겨가지고 한기 종목으로 1년 동안 딱지 달고 있었습니다. 차바이오 같은 그룹도 2018년이었는데 이때 차바이오 꺾여가지고 제약바이오 자체가 막 쓰러졌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해야 되고 피날레는 이쪽일 겁니다. 제약 쪽.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이쪽은 나중입니다. 일단 바이오 테크를 보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좀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세팅해 놓으시길 바라고 3월 감사 시즌 지나간다고 끝이 아니라 3월 감사 시즌 지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유증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를 넘긴 거기 때문에 재무 불안감을 내년을 위해서 유증을 진행할 건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B용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돈이 없거든요. 뭐 투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돈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도 꽤나 밀렸습니다. 어제 LLF가 더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얘가 더 밀린 거예요. 에코프로랑 같이. 아침엔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엔 키 맞추기 한 거다. LLF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코스피 200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귀에 피딱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전에 코스닥 이때 패시브 자금이 일시적으로 나간 건 악영향을 끼친 건 맞아요. 나중에 코스피 정례 편입돼가지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호재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영향이 없진 않아. 절대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셀기업이 최근에 조금 아침에도 좋은 시세 보였어요. 삼성, SDI, 뭐 LG, NS솔루션,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2%대, 3%대 강세 보였다가 다 거꾸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딱딱 보니까 이차전지도 좋은 힘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장비주가 나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정도고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시장에서 뭐 이 정도고요. 딱히 막 엄청 매력 있는 섹터 그런 거 별로 없고 이런 애매한 시장에서는 역시 의료기기죠.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 제가 밸류 계산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라이브에서. 이거 왜 갈 수 있는지 덴티움이 그리고 왜 싼지 이것까지도 얘기 드렸거든요. 주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실적 같은 걸 대비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톡스 필러도 우리나라 좋아요. 이거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억울하게 눌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억울하게 좀 눌린 경향이 있거든요. 현대입스 이런 거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자율주행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깨지고 있는 상황. 이런 거. 자동차도. 이런 게 조금 시장에서 진짜 이게 무슨 시장이 있다군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할 말이 없네요. 그런 게 있고 종합지수는 이야기 드린 대로 애초에 요 파란 시그널 나오고 노랑보라 같이 떴으니까 반등은 하겠다. 노랑보라 때문에. 근데 이 파랑 때문에 한 번에 치고 올리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수렴하다 기어이 올라간데 오늘 또 찍어 눌렀어. 그러니까 진짜 그지 같은 장인 거죠. 일단 2550 제가 2580까지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여기쯤 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베타제분들이 현금 만들 여력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이거 웬걸 지금 2500을 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단기 고점 즉 2월이 다가와가지고 우리한테도 한 번은 조금 현금 만들 기회 그래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현금 만들어지고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가기 그 다음에는 한 번 누르긴 할 건데 이게 여기까지 2450까지 돌지 이 저점을 깰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 깨면은 지금 뭐 상당히 좀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올랐다가 현금 만들어서 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청 세게 여기 넘기는 상승세. 어쨌든 올라갔다 눌릴 거니까 조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조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좀 차분하게 하시길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요. 보통 여기서도 이런 거 나왔죠. 반등은 한번 해. 반등은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200일선까지. 그런데 한번 죽이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닥에선 저점 시그널이 나온 게 없어요. 코스피는 노랑보라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찌그덕찌그덕 거리다 죽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찌그덕찌그덕 거리다 요런 자리. 반등은 하지만 죽어. 근데 지금이 아마 요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던 거예요. 일단은 2차 전지가 턴이 걸려줘야 좀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올 텐데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HLB나 뭐 알테오진 같이 편식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가 받쳐는 주는데 지금 반도체 자체도 엄청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 정부 정책까지 코스피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하더라도 웬만한 개별주나 웬만한 잡주 테마주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진짜 실적 지키거나 아니면 추세가 좋은 종목 이런 거 차라리 2차 전지 저가에 사놓고 깔아놓고 기다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지금 싸져 있는 2차 전지 진짜 많거든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지 않은 2차 전지도 많아요.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승리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다리는 게 낫다. 그거 아니면 바이오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감사 시즌 재수 없으면 그거 얻어맞으면 고생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에 보는 시선이 뭐라고 했죠? 내 생각에는 기어이 얘가 여기를 한번 내려올 수가 있다. 어디? 여기.
이번에 지수 빠지면 바이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거 제약 업종이 내려온다면 뭐가 내려올까요? HLB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왜? 제약 업종 시총 상위 주니까. 셀트리온 제약이랑. 제가 이거를 8,700, 한 50에서 8,700 여기를 못 넘을 걸로 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어제 거기까지 도달은 못했지만 애초에 아무리 잘 가도 여긴 못 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미국 시장의 바이오테크를 추종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도요. 그럼 얘네가 지금 박스에서 고점 돌파 못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 조금 올라주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입니다. 이거 보시면 얘네도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주봉인데 이걸 뚫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뚫는 흐름이 못 나와요. 지금 횡보라고 미국 시장도. 얘네가 고개를 들 때 우리도 고개를 드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요. 우리 시장만 미쳤다고 뭐가 좋다고 제약바이오가 미친듯이 가겠어요. 아직 지금 뭐 라이센스 아웃 대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차라리 뭐 ABL 바이오가 예전에 뭐 6조 규모 아니면은 알테오젠처럼 막 미친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도 나오던가 그런 거 나오는 가시적인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못 갑니다. 그냥 오로지 지금 HLB 하나잖아요. 그래서 HLB도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여기서 뽑을 만큼 뽑아줬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다가 종합지수 발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제약 업종 자체가. 그리고 제가 보는 건 이 아래서 바이오를 적극 세팅할 생각이다. 다음 바이오 이미 골라는 났거든요. 그 고른 바이오 오늘부터 이제 HLB 차익해서 입지는 들어갔어요. 한 3% 들어갔는데 요런 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 이쪽은 들어오면 아마 비중 지를 생각입니다. 저도 이쯤 되면 코스닥도 한번 더 이렇게 뭐 반등해도 더 눌리겠죠. 그래서 요런 구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눌림은 보고 있다 최소한. 그래서 매수 기회는 분명히 줄 것 같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도망간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여기 IT 있는데 얘도 애초에 올라갈 때,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최소한 반도체가 여기는 왔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뭐죠? 반도체 이미 빠질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나마 열심히 아래꼬리 달았는데, 더 빠져야 돼요. 왜? 미국에서 기술주가 한번 휘청이게 되면은 얘네 무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관련주. 그리고 CXL, 온디바이스 이런 애들. 그나마 HBM은 이제는 조금 방어력이 생길 겁니다. HBM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실적이 안 나오는 반도체는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아직 시즌 1인데 얘네가 휴가도 안 갔어요. 이렇게 시세 뽑아놓고 휴가도 안 갔다고 배우들이 휴가 갔다 와야지 이제 그나마 시즌2 제작 한 해 만에 이러겠죠? 이 시즌2 제작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다가 아마 그때쯤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쳐다는 볼 건데 아직은 쳐다보기엔 조금 위에 있네 이런 생각 들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조심 하자. 볼 거면 차라리 코스피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테마주로 계좌 못 살린다. 지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마지막에 하이닉스가 땡기면서 반도체 그래도 호흡기 당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돈의 힘으로. 세력의 힘으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탁 땡긴 거예요. 반도체 업종.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그냥 반도체 표상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HLB가 구조를 해줬고 그래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탁 튄 정도고 2차전지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제가 본 것보다는 그래도 더 초강세 만들어요. 제가 본 거는 뭐요 정도에서 윗골이 탁 달아주고 찌그덕거리고 탁 죽고 그 다음 이렇게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더 뽑아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끝장나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결국엔 노란 시그널 딱 찍히면 그때가 고점 찍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16,000 한번 찍으러 가나? 그래서 지금 S&P랑 다우는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스닥까지도 기어이 신고가 한번 만들고 한번 눌림 나올려나? 이런 생각 정도? 그래도 미국은 죽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 그냥 조정이다. 참 부럽습니다. 미국은 가다가 죽어도 그냥 조정이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침에 마탱이가 갈 수 있다는 거. 참 아쉬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중국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홍콩 증시도 반등하다 다시 죽고 있는 상태. 항생도 그렇고요. 대만도 지금 이제 슬슬 힘겨워 하거든요. 니케이가 그나마 짱짱하게 좀 버티고 있는 정도. 우리나라에 저가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게 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이 정도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차트를 보면은 오늘은 없어졌는데 어제는 노랑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랑 시그널 있을 때 팔았는데 그나마도 뭐 매도 시그널이 엄청 강력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짜 오버히팅이 나면 78,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면 이제 시총이 10조 언저리가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뭐 안 파신 분들 있으면은 한번 좀 부분 차익이라도 시세 보면 어떨까 권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서는 노랑 시그널이 잡혔어요. 그래서 얘가 추가로 나오더라도 내일 아마 상승하더라도 윗골이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눌리면은 얘는 다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HLB 그룹주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테오진도 뭐 유의미하게 좀 돌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박스 다시 회복하네요. 그래서 오늘 걸릴 자리에서 걸린 거죠. 이렇게.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생각했는데 와 여기까지 빠진 것도 참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그냥 답보 상태.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무거워진 상태다.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나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 제약은 엄청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는 NF와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다 같이 빠졌어요. 에코프로는 저점도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노랑보라 시그널이 질비합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저가 찍고 있는 상태고요. 양극재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 그나마 셀 기업들이 고개를 들락말락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고개를 드니까. 그래서 2차전지도 그냥 그런 상태고 그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 좋았는데 밀리고 있고요. 그나마 HBM은 버팁니다. HBM이 지금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HBM은 저는 이제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뭐 넥스트 칩이나 칩셋 미디어 이런 개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가온 칩스 이런 거 대단하네요. 그리고 에이징 랜드는 제가 그나마도 좀 저도 만지고 싶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네오셈 그리고 뭐 메커스, 에이펙트 이런 애들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죠. 오킨스 전자 이쪽 오딘 디바이스로 묶여가지고 시세가 냈던 종목들은 좀 여러분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AI 관련주 이런 거는 벌써 재미가 없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있죠. 맥스트 이런 거요. 로봇주도 힘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볼 수 있는 섹터는 결국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 이쪽 안에서 노는 게 좋겠다 세팅하고 그리고 시세 올려주는 거는 여러분이 죽는 소리 하든 욕하든 뭐하든 손절을 치든 다른 거에 사든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그냥 오로지 세력 형님들의 간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들어보면서 오늘 이렇게 화요일 브리핑을 조금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목은 안 올라가고 종합지수만 올라가도 종합지수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엔 이 시장 끝납니다.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24년 좋다고 했잖아요. 24년 정말 좋은 시세에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도 좋은 시세 뽑아낼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시장에서는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마시고 잘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오늘 지금 당장 이렇게 보지 마시라. 얘가 갈놈인지 안 갈놈인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라. 어차피 좋은 종목인데 그거 자꾸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결과 바뀌는 거 별로 없어요. 다시 산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이라는 건 시세거든요. 그 시세나 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내가 팔았던 가격 언저리에서 다시 또 삽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하루저루 조마조마 하시면은 투자가 길어지질 못해요. 이런 것까지 잡아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오늘 미국 시장이 이벤트가 있어서 눌릴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흐름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이 내일은 그냥 글로벌 증시랑 별개로 반등 시도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오늘 SK 하이닉스가 힌트를 줬으니 요걸 토대로 삼아서 기대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